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판다스를 넘어가서 데이터 마트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이터 마트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데이터 레이크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냐, 데이터 마트다 이러한 것들 이론들을 접해보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이 세 개의 이제 정확한 기준이 이제 회사마다 모호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트가 실질적인 기준의 데이터 마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데이터 마트를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마트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통합하고 분석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자세히 한번 다음 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데이터 마트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데이터 마트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들어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규모나 기능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매출과 비용 데이터가 있는데요. 매번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데이터 마트를 통해 바로 값을 추출할 수 있고 마케팅이나 운영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업무 형태에 맞게 사용 또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마트를 제가 매출과 비용으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특정 유저에 대한 매출과 비용과 뭐 순이익이 궁금하다. 아니면은 일자별로 매출과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데이터 분석가라면은 쿼리를 쓰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로우 매출 데이터와 로우 비용 데이터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뽑아주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한 번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데이터가 요청이 오고 데이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뭐 MySQL 같은 RDB를 쓰는 경우에 데이터를 조회할 때 DB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빅쿼리 같은 테이블을 사용할 때 빅쿼리에서 데이터가 수천만 개, 수십만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돌릴 때마다 계속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 맞게 뭐 예를 들어 유저별로 데이터를 많이 쓰다 하면은 이제 유저별로 일정한 시간에 데이터를 자동화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유저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일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마케팅 팀에서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일별로 좀 뽑아 주세요. 할 경우 데이터 마트에 들어가서 바로 외열절로 쉽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한 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마트는 여러 개의 테이블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나 일별로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마트를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마트의 특징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고 접근성에서 편리합니다. 데이터 가용성이란 이제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용 가능한 정도인데요.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데이터 마트를 구성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축 유지 관리에 용이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간단한 쿼리를 통해 쉽게 수정, 삭제할 수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이처럼 사용자에 따라 데이터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도 이제 있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제 마케터나 기획자들이 SQL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SQL로 줘야 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마케터를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케터들을 위해서 이 데이터 마트를 구성했으니 필요한 데이터를 유저 아이디와 날짜에 따라 직접 조회해서 사용해 보세요. 한다면은 마케터들은 불필요하게
로우 매출 데이터나 로우 비용 테이블을 접근하지도 않고 데이터 분석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마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면은 데이터 분석가보다는 훨씬 데이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테이블을 구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 강의에서 데이터 마트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현실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업에선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가가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이 대시보드에 필요한 데이터를 매번 SQL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ETL 과정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 데이터 마트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은 이제 데이터 마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ETL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ETL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는 것을 도식화를 해두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건 데이터 마트가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단어는 단순히 단어일 뿐이고 전체적인 형식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로우 데이터는 이제 앞서 말했던 매출 로우 데이터일 수도 있고 비용의 로우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저가 있다면은 이 유저의 각각의 뭐 전화번호, 회원가입은 어떻게 했는지, 이메일은 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겠죠.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하고요. 이제 이 로우 데이터를 파이썬을 통해서 ETL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혹은 SQL을 통해서도 ETL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회사의 상황 따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ETL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ETL이란 이제 앞서 이 화면처럼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이제 추출과 변환, 로드로 이루어진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ETL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효과적인데요. ETL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마트를 활용하면은 데이터 추출이나 대시보드를 앞서 말한 것처럼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ETL 중에서 extraction, 추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출 과정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존재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모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형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엑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혹은 뭐 MySQL, 빅쿼리 이런 식으로 RD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뭐 파일, 웹사이트의 HTML, API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활용되는 이제 공공 데이터 API도 비정형 데이터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입니다. 추출된 데이터는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변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뒤쪽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 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A라는 데이터에는 날짜가 2024년 1월 2일,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1, 전화번호는 돼 있고 매출 비용이 2만 원, 2천 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역시 한글로 2024년 1월 2일, 유저 아이디 2, 전화번호 있고 매출과 비용이 뭐 4만 원, 3천 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제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서비스에서 B라는 데이터는 날짜는 2024년 1월 2일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101 전화번호 매출은 12만 원이지만 정수형 형태로 되어 있고 비용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보고 싶은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뭐 SQL을 통해서 당연히 A 데이터의 날짜도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하고 B의 데이터를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을 하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오른쪽에 같은 데이터를 표출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제 하루 이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관없지만 계속 날이 지나갈수록 이 데이터들은 쌓일 거고 인제 마케터나 운영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좀 쉽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근데 이 데이터 처리가 이렇게 되니 계속 쿼리를 저장해 놓던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고 하나하나 수정하는데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좀 수정을 하기 인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인제 변환이라는 아까 전에 ETL에서 T라는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ETL을 인제 간단하게 보면은 날짜 형태도 2024년 1월 2일 인제 마이너스를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날짜로 통일을 시켜 주고요. 인제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달라서 뭐 101, 102, 103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저 아이디는 똑같이 정수형으로 통일시켜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넣어 줄 수 있고 매출도 처음에 여기 2만 원이었던 데이터들이 숫자 2만 원, 2천 원도 2천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통일된 형태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하나로 하나하나씩 추출하고 변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서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TL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로드 부분입니다. 이제 로드는 앞서 추출한 변환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 입력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저장소라는 것은 주로 MySQL과 BigQuery 같은 데이터베이스이며 사무 업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엑셀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로드를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마트로 하나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으며 이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혹은 레포트를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 작업들을 더 많이 뭐 SQL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한다든지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데이터 마트를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데이터 마트를 데이터 분석가가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앞서 추천해 드리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도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뭐 부탁하기 애매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회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ETL 하는 과정과 데이터 마트 생성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둔다면은 이걸 구성해 둠으로써 회사의 다른 조직원들이 쉽게 접근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데이터 마트를 어떻게 대시보드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이제 표와 이제 대시보드 예시라고 해 놓은 거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ETL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데이터 저장소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 이제 이 대시보드를 이제 회사에 따라 다르겠죠. 뭐 태블로를 쓸 수도 있고 구글 루커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리드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 마트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오른쪽 코드처럼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전처리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은 것을 또 밑에서 필터를 걸고 코드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코드들이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리대시 같은 경우는 되게 코드가 길어지고 많이 접근할수록 이제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고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 밑에처럼 데이트마트가 존재할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select, from, where 이 세 개만을 통해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대시보드로 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마트가 꼭 필수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마트가 존재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도 이제 쿼리 기반으로 하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처럼 복잡하게 짜지 않고 오른쪽 아래처럼 간단하게 짠다면은 다른 사람이 이 대시보드의 쿼리는 어떻게 만들었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도 편하고 이 데이터마트를 통해서 좀 더 데이터를 쉽고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ETL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 보고 그리고 ETL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데이터마트에 생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마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회사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마트를 생성하는 게 생성까지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함으로써 이 생성된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어떠한 저장소에 넘겨줘야 되는데
뭐 스케줄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플로우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이 에어플로우에 태우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 그만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만 짜면은 이 스크립트를 자동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에어플로우를 세팅을 해두고, 이 에어플로우와 이제 빅쿼리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빅쿼리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대시보드에 데이터를 쉽게 빼고 수정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데이터 마트이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나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볼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수동으로 돌려서 계속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굳이 스케줄링 쓰지 않고 파이썬 스크립트로만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제 데이터 마트는 이번 시간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빅쿼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빅쿼리를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번 챕터 3에서는요, 이제 빅쿼리가 무엇인지, 빅쿼리의 주요 특징과 기능, 그리고 빅쿼리를 세팅을 하고, 이제 빅쿼리 안에서 한번 쿼리를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썬과 빅쿼리를 연동하여서 파이썬에서 빅쿼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쓰면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이제 빅쿼리가 이제 뭔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빅쿼리를 검색했을 때 제일 메인 페이지에 뜨는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둔 자료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AI를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빅쿼리는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 자관리형 AI 지원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 멀티 엔진, 멀티 형식, 멀티 클라우드로 설계되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요약하자면은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게 해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빅쿼리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빅쿼리 주요 특징을 한 7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서버리스 아키텍처. 이제 서버리스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데이터 저장과 처리 리소스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인프라 관리 없이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 확장. 그리고 자동 확장이란 이제 데이터 양이나 쿼리의 복잡도에 따라서 리소스를 조정하여 높은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분석, 빠른 쿼리 성능인데요.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초고속 쿼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다. 그리고 빅쿼리의 분산 처리 시스템을 쿼리를 병렬로 실행을 한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 분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QL 쿼리 지원, 표준 SQL인데요. 이제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 쿼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쿼리 언어로 복잡한 분석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비용 효율성, 그리고 통합과 연동 있는데, 이제 통합과 연동에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통합이라고 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와 원활히 통합되어 예를 들어 구글 스토리지와 쉽게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BI 도구 통합,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이제 루커 스튜디오와 통합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구글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 SQL만으로도 계속 몇 시에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운영이나 마케팅 팀에서 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해 주세요, 혹은 하루에 한 번 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SQL로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구글 시트에서 빅쿼리와 연동을 시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 도구 통합 같은 경우도 지금 루커 스튜디오와 통합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빅쿼리는 대부분 이제 아마 대시보드 들어보시면은 태블로가 있을 거고, 아니면 리대시라는 대시보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대시보드들도 빅쿼리와 연동을 해서 빅쿼리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쿼리 결과를 통해서 시각화나 혹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그리고 유효한 데이터 저장. 이제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적어 놔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쿼리는 이제 저도
지금 회사에서 빅쿼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의 데이터가 MySQL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3년치, 4년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복잡한 쿼리를 수행을 할 경우 쿼리가 효율적으로 짜져 있지 않거나 혹은 테이블에 인덱싱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를 뽑아서 뭔가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 뽑는데 시간이 걸리고 혹은 실제 운영이나 뭐 개발 DB에 있는 거에 잘못 건드렸다가 DB가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빅쿼리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면 빅쿼리는 이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서버 관리를 안 하고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단축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쿼리가 있다면은 빅쿼리를 사용할 줄 기본적인 경우만 사용할 줄 안다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쿼리를 세팅할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빅쿼리 세팅은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PPT에 하나하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따라와 주시고 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빅쿼리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빅쿼리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쿼리를 이제 사용하시던 분이나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은 이 강의를 스킵하셔도 되고요. 빅쿼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빅쿼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제 빅쿼리를 검색을 하고 제일 위에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제 빅쿼리 검색하셔서 이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드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위에 무료로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무료로 시작하기가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겁니다. 이제 국가는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뭐 서비스 약관이랑 향후 플랫폼 이제 둘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모든 구글 클라우드 제품의 액세스, 파이어베이스, 구글 맵 API 등뭐 구조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300달러의 무료 크레딧 그리고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300 크레딧을 살 수 있고 보시면 이제 무료 체험판 종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추후에 나올 건데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를 대비해서 이제 자동 청구되지 않으니까 비용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소를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저는 이 계정 말고 이 계정으로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이제 여기에 계좌 유형이나 세금 유형이나 이름 및 주소 입력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후에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계속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빅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동영상을 잠깐 중지하시고 이제 위에 다 입력하고 계속하셔서 빅쿼리를 먼저 활성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팅이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저 같은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메인 페이지고요. 이제 여기 시작하기가 뜨고 뭐 작업 중인 프로젝트. 이제 저는 이제 빅쿼리 테스트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뜨는 건데 이제 프로젝트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이 완성되신 분들은 이제 빅쿼리에서 쿼리 실행 이제 이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빅쿼리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구조를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목 없는 쿼리가 있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SQL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SQL은 이제 간단하게 다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지만 이제 뒤쪽에서 이제 커머스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 커머스 데이터를 간단하게 쿼리를 뽑아볼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쿼리도 같이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색키에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공개 데이터 세트, 이제 여기 공개 데이터 세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처럼 마켓플레이스에 떴으면은 여기에 더룩 이커머스를 검색을 하셔서 이 데이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제 데이터 세트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요. 이제 더룩 이커머스라는 데이터 세트의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언급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요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퍼블릭 데이터의 저장 비용은 이제 구글이 부담하므로 이제 스토리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저가 실행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제 일반 쿼리 비용과 동일하게 매달 첫 1테라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실습하면서 이게 과금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공개 데이터가 다 뜨신 분들은 이제 잘 연동이 된 거고요.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데이터 세트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 세트들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까 요금 나온 김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 분석가이지 데이터 엔지니어나 인프라를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회사에서 사용할 때도 비용은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연습하실 때 과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빅쿼리는 이제 크게 과금을 내는 구조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과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블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까 전에 재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사용법도 같이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 테이블에 뭐 필드 이름, 유형, 모드 이제 널러버리면은 널이 가능하다겠죠? 뭐 인테저, 스트링, 플로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빅쿼리도 다른 SQL, MySQL이나 몽고DB는 NoSQL이니까 아니고 MySQL이나 RDB 같은 애들처럼 이제 타입 같은 거 저장해 놓고 뭐 이름 정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테이블 보는 법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SQL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 정보 누르면은 이제 이 테이블이 언제 생성이 됐고 이 테이블의 아이디는 어떻게 돼 있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 그리고 아메리카 헬시 랭킹 그리고 HR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PPT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빅쿼리 데이터 이제 이 부분이 프로젝트 명이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헬스 랭킹이 데이터셋 그리고 뭐 AHR 아메리카 헬스 랭킹 이제 이런 걸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한번 불러볼 건데 이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 볼 건데요. 이제 조회하기 앞서서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를 누르시고 새 탭에서 누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셀렉트와 프롬이 뜨는데요. 여기 일단은 전체 조회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행 같은 경우는 위에 실행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엔터, 아니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제 저처럼 실행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쿼리를 실행함으로써 이 밑에 쿼리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내림차순이나 오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왔던 데이터를 이제 결과 저장을 통해서 뭐 CSV로 한다든지, 뭐 JSON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빅쿼리로 한다든지, 구글 시트로 한다든지, 클립보드로 복사를 한다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빅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데이터 분석가이지만 데이터 분석가를 위해서 하는 빅쿼리 강의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도 데이터 분석가로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롬절에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SQL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만 프롬으로 부르면 되지만 빅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프로젝트명 그리고 데이터셋, 뭐 테이블을 다 써줘야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없어도 이제 지금 빨간 줄이 사라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행 시 이 쿼리가 2.82MB를 처리합니다. 라고 떠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금이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퍼블릭 데이터나 뭐 이런 경우 그렇게 큰 데이터가 많지만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추후에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회사 데이터가 되게 방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몇 메가지만 뭐 몇백 기가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몇 테라가 돼버리면은 이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쿼리를 함으로써 데이터가 과금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쿼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시고 이 정도 데이터면은 괜찮겠다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쿼리를 입력을 해보고 이제 아까 전에 더룩 커머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쿼리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더룩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더룩 이커머스는 이제 더룩 이커머스에서 이제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총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지금 이제 7개 정도 있고요. 뭐 지금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컬럼명은 먼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일단 제가 예시 쿼리를 이제 PPT에 두 개를 넣어놨어요. 이제 그걸로 한번 간단하게 그냥 쿼리 감 잡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셀렉트를 입력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는 더루커머스의 프로덕트랑 올드 아이템을 조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카테고리를 그룹 바이를 해서 주문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퍼블릭 데이터에서 프로젝트 데이터를 P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서 조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뒤에 가서 이 테이블이 뭔지 다 파악할 거니까 우선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한번 빅쿼리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써보는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더 아이템즈 그리고 우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메가 정도에서 양호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모든 걸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빅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금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용하시는 컬럼을 미리 다 지정을 해놓고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습관이 안 들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제 조인이 잘 됐다고 이제 문제없이 시간이 뜨고 밑에 결과가 뜨죠.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I의 프로덕트 아이디
is product ID. 그리고 P에서 name을 가져오고 이를 product name, 그리고 P에서 카테고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product 카테고리, 그리고 그룹 바이를 썼기 때문에 이제 집계 함수인 count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of organs. 그리고 이제 한번 쿼리를 이제 실행시키면요. 이제 쿼리는 이제 보면은 프로덕트와 올더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판매량의 순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네임, 카테고리, 넘 오브 올더스 데이터가 잘 뽑힌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 이제 유저 테이블이랑 주문 아이템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한번 이제 유저별로 평균 얼마를 팔았냐, 구매를 했냐 라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리고 유저 아이디 불러와주고요. 그리고 first name, 그리고 first name, 그리고 그룹 바이를 통해서 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타가 이제 에러 같은 거 나면 이런 식으로 쿼리 에러라고 해서 되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처럼 바로 수정을 해주시고, 지금 라스트 네임도 오타로 에러가 났네요. 네, 그럼 이제 사용하실 부분 드래그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저 아이디에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그룹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세일 가격이 얼마냐 이제 라고 계산을 한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SQL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쿼리를 가지고 직접 쿼리를 입력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빅쿼리나 MySQL이나 쿼리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데이터 쿼리 문이 다른 게 있거든요. 이제 쿼리가 다른 문이 있을 때는 그냥 구글링이나 아니면 챗GPT를 활용을 해서 이 지금 MySQL 쓰는 쿼리가 빅쿼리 쿼리와 뭐가 다른지를 파악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되면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차츰차츰 혼자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PPT로 돌아와서 PPT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표현한 거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있는 화면의 일부를 캡처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 이제 이게 프로젝트고, 아메리카 헬스 랭킹이 데이터셋, 그리고 아까 AHR이나 아메리카 헬스 랭킹이 테이블로 해서 아까 예시쿼리처럼 테이블 작성 시 프로젝트, 데이터셋, 테이블 구조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제목 없는 쿼리에서 이제 이 부분에 쿼리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누르시면은 쿼리 결과가 이제 아래에 뜨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 두 개의 아까 예시를 했던 쿼리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더 룩이라는 데이터는 루커 팀에서
개발한 가상의 전자상거래 의류 사이트입니다. 데이터 세트에는 고객 테이블, 제품, 주문, 물류, 이벤트 및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세트의 콘텐츠는 합성된 것이고 제품 검색, 테스트 및 평가를 목적으로 업계 실무자에게 제공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더 아이템, 주문한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오더, 주문 내역. 주문 내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문을 누가 했냐? 이 주문 상태가 어떻게 됐냐? 언제 주문이 됐냐? 언제 반환이 됐냐? 배송이 됐냐? 이제라는 주문 테이블이 있을 거고, 주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더 주문 내부에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각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 아이템이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덕트는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GA4라고 이제 구글에서 또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유저들이 사이트를 들어오면은 어느 페이지를 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세션 시작은 언제 했는지, 그럼 장바구니에 담았다면은 이 장바구니에 언제 담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더 상세 페이지를 들어왔다. 그럼 상세 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상세 페이지에서는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틀은 이제 커머스 회사에서 보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저 테이블에는 유저의 이름, 고객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메일, 나이, 성별,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저에 대한 또 다른 정보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쿼리를 이제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이제 쿼리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글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쿼리 문법인데, 쿼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고 한 번씩 쭉 따라하면서 쿼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한번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MySQL이랑 빅쿼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MySQL에서 되는 코드를 빅쿼리에 넣으면 또 안 되고, 빅쿼리에서 되는 거를 MySQL에 넣으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문서는 되게 자주 들어가거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걸 바로 검색해서 쓰는 타입이라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빅쿼리를 실습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볼 거고요. 2023년도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create as라는 칼럼일 건데, 이제 이 칼럼을 2023년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2023년 가입 유저 수,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우저별 세션 수, 그리고 세 번째는 월별 매출액, 주문 수, 주문 유저 수 계산, 그리고 네 번째는 오더 아이템에서 상태가 캔슬이거나 리턴된 상품들을 남녀로 나누어서 매출액과 수량을 계산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트래픽 소스별 전체 세션, 구매 세션을 전체 세션으로 나눈 세션별 구매율을 계산을 해 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커머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뽑는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케팅 팀이나 운영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손으로 계속 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5문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후 강의에서는 이제 빅쿼리뿐만 아니라 파이썬을 활용해서도 커머스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거지만, 이번 기회에 빅쿼리를 사용하시면서 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익숙해지는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보시면요, 제가 쿼리랑 이제 결과랑 지금 예시를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실습하시다가 좀 쿼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뒤를 참고를 하면서 쿼리를 짜시고요. 이제 한번 같이 쿼리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빅쿼리를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문제를 해놨고요.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일단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테이블 구조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테이블을 참고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무를 하시면은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웬만한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각각의 칼럼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가 이제 뭐 쿼리를 뭐 정리를 해놨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걸 참고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은 하지만 이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서 이 테이블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이제 가입 유저 수를 추출을 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 유저 테이블에서 create as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제 뭐 1번은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select from 이제 빅쿼리에 public 데이터에 look e-commerce에서 유저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 유저 S가 빠졌네요. 일단 실행을 해보고 이제 조건에 created as between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2023년도에 새로 생성한 가입 유저 수가 뭐 17,384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은 끝났고요. 이제 2번은 브라우저별 세션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션 수를 볼 건데, 이제 세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벤트에 지금 세션 아이디 보이시죠? 이벤트의 세션 아이디를 활용을 하고 화면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 세션 수를 하고 이제 다시 이 세션 이벤트 테이블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칼럼을 불러오면은 이제 비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칼럼을 설정을 하고 실행을 시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세션 아이디와 브라우저 있죠? 이 두 개를 활용할 거니까 브라우저랑 세션 아이디를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드래그 하면은 이제 이 부분만 실행이 될 건데요. 잠시만요. 이제 이 부분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106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select all을 할 경우 지금 이거는 비용이 36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용한 칼럼을 먼저 세팅을 해두고 조회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브라우저와 세션 아이디가 구별이 되어 있는, 잘 뽑혀져 나오는지. 이제 아래 결과인 것처럼 이 브라우저에 따라 세션 아이디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브라우저 기준으로 묶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션 아이디가 카운트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카운트 그리고 as total session, 그리고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order by total session을 내림차순으로. 지금 하는 5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파이썬으로도 똑같이 뽑아 볼 거예요. 이제 파이썬에서도 판다스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똑같이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면 좋을지, 어떻게 뽑으면 될지도 같이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크롬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뭐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제 이런 식으로 토탈 세션이 들어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이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별 세션 슈보다는 이제 브라우저별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 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케팅 채널별로 어느 채널에서 유저들이 많이 가입을 했느냐, 아니면은 마케팅 채널에서 나온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룹바이는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도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월별 매출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 프라이스에서 이제 몇 개 아이템이 팔렸냐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월별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문 마스터 데이터와 주문 아이템 테이블을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 바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조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조인이 아마 SQL이나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인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판다스를 강의를 할 때 조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인 같은 경우도 이론보다는 이제 많이 쓰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뽑혔는지 계속 검증 단계를 지나치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조인을 쓰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order 아이템즈를 A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left join을 하겠습니다. left outer join을 해서 이제 여기에 order 테이블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n을 통해서 A의 order id와 B의 order id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지를 이제 찾아봐야겠죠. 이제 월별 매출액이니까 이제 이 주문이 언제 생성이 됐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order 아이템에 보시면은 create at이 있어요. 그럼 이 create at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월을 추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선은 create a에 created at을 가져와 줄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일 가격과 넘어브 프라이스가 있을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올드 아이템에 세일 프라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B에는 여기 넘버 아이템 있잖아요. 이제 이 두 개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세일 프라이스 그리고 B의 num of 아이템, 그리고 유저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이 올드 아이템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건 7메가 되게 상당히 데이터가 적게 활용이 된다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는 안 적어 놨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건을 몇 개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SQL도 좀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다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혼자 문제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문제 안 적어 놨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의 문제만 차이가 없다면은 제대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태를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상태는 canceled랑 return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A의 create at을 2023년도로 한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데이터가 문제없이 뽑힐 거고, 이제 그룹 바이를 해줄 건데요. 이제 그룹핑 같은 경우는 지금 월별 매출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월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월을 뽑는 것 같은 경우는 빅쿼리에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extract라는 함수인데요. 우선 이거를 주석을 처리하고
한번 뒤에 월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실 거고 자주 사용하는 쿼리는 외워지게 돼요. 근데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함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하실 때 그때 함수가 있었는데 문서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onth를 추출할 건데 어디서 뽑냐? A의 created as에서 추출한다. 그리고 여기를 month라고 한번 잡아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3년 1월 5일 데이터에 1로 표시되고 더 내려가서 제일 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일 끝으로 들어갔을 때 2023년 12월 잘 출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룹 바이를 month를 기준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onth를 기준으로 넣어주고요. 그럼 앞에 create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가격과 상품 수량을 곱한 값을 합계를 넣어주고 유저수 같은 경우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매출 합계 구했고 이제 주문수 같은 경우는 지금 order id를 빠뜨렸네요. order id를 카운트를 해줄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주문 아이디가 있지만 이 주문 아이디가 한 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번에 주문에 5개의 상품을 주문했을 경우 주문 아이디는 동일하지만 이 오더 아이템의 아이디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고유값만 추출하기 위해서 distinct를 붙여줍니다. distinct 붙여준 거를 order count로 지정을 해주고요. 좀 보기 쉽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도 한 사람이 여러 번 주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스틴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정렬은 월 기준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올더에 바이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게 리벤유로 붙여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3번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스태츄가 캔슬이랑 리턴된 상품 아까 전에 위에서 제가 추가한 부분 있죠? 상품들의 남녀로 나누어서 매출액과 수량을 계산을 해라. 그 남녀로 나눈다는 거는 남녀를 그룹 바이를 해주면 될 거고 그 이외에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코드를 그대로 붙여놓고 2023년도 데이터만 가져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ect를 통해서 이제 성별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에 이제 성별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별을 주문에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유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저에서 성별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성별이 그대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에 젠더를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그냥 바로 그룹 파일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그룹 파일을 진행하는데 B 젠더를 기준으로 그룹 파일을 해주고 아까 매출액 위에서 구한 거 있었죠? 이 코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레비뉴를 가져와 주고 마찬가지로 수량을 계산하니까 이 수량을 합계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퀀티티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두 개밖에 없으니 그래도 정렬 매출 기준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남력을 가지고 뭐 매출과 뭐 수량을 취소와 리턴된 상품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지우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네, 이번에는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빅쿼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 내용은 이제 블로그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블로그에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파이썬을 SQL이랑 같이 다루고 싶다, 혹은 빅쿼리랑 파이썬 연동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만들어둔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랑 연동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GCP 설정 부분부터 이제 어디서 활성화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경로를 해놨으니 일단 강의를 정지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따라서 API 키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JSON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JSON 파일을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와 같은 경로에 위치를 하게 해주시는 거를 우선 해주시고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API 키를 발급받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하시는 분들은 뭐 주피터 노트북에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이제 전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쿼리 연동 및 확인 코드를 진행해 볼거요. 테스트 데이터는 아까 이전에 사용했던 무료 데이터셋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블로그를 아까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쪽 밑에 제가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냥 코드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잘 뜬다는 거는 이제 빅쿼리와 API 키가 연동이 잘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쿼리는 그냥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쿼리고 함수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주고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 파일이라는 변수에 지금 JSON 키 파일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각자 경로에 맞게 이 JSON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과 API 키가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 주었고요. 지금 또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가 이제 각각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확인된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고 뭐 이외에는 이제 다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쿼리를 이런 식으로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쿼리에 맞게 이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쿼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추출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후에 빅쿼리에서 파이썬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뭐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데이터 같은 거를 줄이거나 최소한으로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거는 이제 빅쿼리와 파이썬이 연동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전에 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입력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추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빅쿼리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섯 문제를 뽑아 보았어요. 이제 뽑은 5개를 이제 쿼리가 아닌 파이썬에서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다스와 타임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한 테이블이 아까 전에 이 5개 테이블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저장을 해놓고 계속 재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되게 많아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빅쿼리와는 완전 똑같이는 못하지만 일부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빅쿼리에 했던 쿼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각각 데이터를 뽑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이 가로 안에 쿼리를 넣어 줌으로써 이제 쿼리를 이 안에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테이블을 가져오고 이제 조건절을 통해서 좀 가져온 데이터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만에 데이터를 각각 가져올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 가져오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 SQL로 최대한 정제를 한 뒤 파이썬으로 뭐 반복문을 돌린다. 아니면은 뭔가 배치잡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경우만 활용하시고 웬만하면은 데이터를 그대로 전부를 다 가져오는 부분은 이제 지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을 이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 테이블을 여기 입력을 해주고 지금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죠. 더룩 이커머스 데이터를 가져와 주고 다 동일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데이트, 유저 데이트, 주문 데이터, 주문 상품 데이터.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는 아마 상품이 뭐 로그처럼 몇백만 줄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제거해주고 유저에서도 createet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와 주문 데이터는 양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위에서 타임 한 것처럼 시간 측정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컴퓨터 상황에 따라 이제 제 컴퓨터에서는 되게 느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는 되게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한 달을 설정한 이유가 이제 제 컴퓨터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시간 체크가 얼마 되는지 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코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같이 시간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좀 이렇게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날짜를 좀 더 줄여가지고 뭐 하루 이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SQL 코드를 파이썬으로 한번 더 다시 짜는 거라서 판다스를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제 실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도 있을 거고 빅쿼리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빅쿼리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파이썬에서도 제대로 추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나중에 되면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1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데이터 분석가가 뭐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는 데이터 추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데이터 추출 업무가 되게 많다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데이터 추출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마트를 좀 많이 구성을 해놔요. 이 데이터 마트를 구성을 해놓고 뭐 마케터나 기획자들한테 간단한 쿼리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간단한 쿼리는 이제 직접 뽑아서 해봐라. 그 대신 가이드 쿼리는 다 작성해준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를 이제 빅쿼리에 계속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빅쿼리를 사용함으로써 되게 빠른 속도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처음 데이터를 뽑는데 13초가 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13초에서 이제 5초가 추가되었으니까 5초. 지금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데이터를 뽑는데 한 107초 정도 걸렸네요. 이제 뭐 동영 아직 데이터를 추출 못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정지하시고 우선 데이터부터 출력하시고 이제 이후 다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서 이제 빅쿼리에서 쿼리를 입력을 했었잖아요. 이제 쿼리들을 일단 제가 하나하나 지금 미리 입력해 둔 거를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쿼리만 바뀌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전에 강의에 있었던 그 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쿼리가 제가 앞서서 빅쿼리 했던 거랑 지금 여기 복사 붙여넣기 했던 쿼리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뭐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한 쿼리는 기존 입력했지만 강의를 하면서 쿼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빅쿼리에서 했던 쿼리가 왜 파이썬을 했을 때랑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5문제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지금 7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일 처음에 빅쿼리를 테스트한다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던 그 코드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어디서 나왔던 건지는 같이 나중에 이후 파일 정리된 파일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적어 드릴게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간단한 2023년 가입 유저 수부터 데이터를 추출을 해볼 건데요. 지금 가입 유저 수 같은 경우는 유저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 테이블을 보면은 지금 유저 테이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뭐 이건 되게 간단하겠죠? 이제 가입 유저 수는 뭐 간단하게 이 테이블에 길이를 넣어주면은 이제 많이 나올 거고,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쿼리를 빅쿼리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제 5951이 나온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기간이니까 여기서 필터를 걸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create hat이
데이트 타임도 같이 불러와 주고요. 데이트 타임을 했을 때 지금 이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날짜가 문제가 이제 날짜를 전부 문자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덕트에는 지금 날짜가 없네요. 그리고 올더 아이템에 뭐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부터 진행을 해줄게요. 그냥 뭐 전체를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이 유저지에서 아까 문제가 있었던 게 create 이 칼럼을 너무 복잡하게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일자로만 문자로 다 만들어 줄게요. 파이폴 반복문을 통해서 문자로 변형시켜 주고 이 월 1만 나오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깔끔하게 연, 월, 일만 나왔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2024년 06 01 하면은 이제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1일 조건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데이터 분석하면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앞서 아마 언급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 코드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코드를 몇 년 쓰다 보니 더 효율적인 코드가 있지만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안 바꾸고도 있는 것도 있고 한 번씩 이제 코드가 이제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는 챗GPT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이걸 굳이 써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 이제 챗GPT에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한번 언급 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러한 쿼리를 파이썬으로 직접 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파이썬이나 SQL 둘 다 능숙하신 분들은 금방 짜겠지만 이런 거에 능숙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 쿼리를 통째로 넣어서 챗GPT한테 이 코드를 파이썬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하면서 맡기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런 조건에 이제 렌을 구했을 때 이제 이것과 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별 세션 수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 쿼리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대부분 내용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혼자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같이 이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리는 파일에는 판다스로 어떻게 변경을 시켰는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이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별 세션 수도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한번 데이터를 먼저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나왔던 값들이 나와 있고 지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데이터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에 이거는 굳이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의 날짜도 지금 같이 변경시켜 줄게요. 그리고 지금 위에 날짜를 애초에 제가 다 6월 1일로 6월 달만 나오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는 굳이 날짜를 세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그룹 파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룹 파일 하는데 브라우저 기준으로 그룹 파일 해주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세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 세션 아이디에 카운트를 해준다. 근데 지금 카운트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각각 세션별로 나올 거고요. 이제 여기서 sort values를 세션 id 기준으로 해주고 정렬도 내림차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ascending을 통해서 first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강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계속 붙여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은 이제 아까 전에 월별 매출액 주문수, 유저 주문수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이제 조인 같은 경우는 앞서 판다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지의 개념으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mp 머지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merge를 입력을 하고요. 우선 첫 번째 필요한 테이블이 older 아이템. 이 older 아이템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older 테이블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어떻게 조인을 할 거냐? how를 통해서 입력을 해준대요. 지금 left out 조인이니까 how에는 left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키가 있어야겠죠? 이제 뭐로 묶냐? 근데 둘 다 A도 older id로 묶고 B도 older id로 묶고 있으니까 O는 older id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order 아이템이 잘 합쳐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cancel과 return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필요한 컬럼만 여기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rder id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created as라는 컬럼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user id 그리고 statue 그리고 sale price를 사용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order id 그리고 num of item만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는 merge.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쪼개고 있는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이 하나로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강의는 애초에 초급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mp 이제 조건도 추가해 줄 건데요. 이 조건에 캔슬과 리턴이 아닌 것들을 해줄 거기 때문에 물결 표시를 통해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statue가 is인인데 아까 위에서 이 두 개의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결 표시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statue가 캔슬이나 리턴인 상태로 변경을 할 거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결을 입력을 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다 shipping이나 processing으로 데이터를 뽑히고 여기서 이제 그룹 파일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 5로 지정을 해 줄게요. result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그룹 파일을 해주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주냐? months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count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count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 카운트를 하고 여러 개를 카운트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count뿐만 아니라 sum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hg를 입력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의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지만 밑에 쉬운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쉬운 코드를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 밑에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months라는 거를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자, 지금 이 나온 조건 값에서 months를 추가시켜야 되는데 months 같은 경우는 create as에서 뽑았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복문을 활용했습니다. 위치가 5에서 7. 지금 보시면은 아까 오드 아이템은 날짜를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와 order 각각의 테이블도 날짜를 문자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도 그렇고 빅쿼리도 그렇고 날짜 처리가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문자형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데이트 타임이나 뭐 타임 스탬프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날짜 다루는 거는 이제 각자 복습하거나 혹은 익숙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새로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에러 없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지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onths로 묶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sales price랑 number of item의 곱이에요. 지금 우선 필요한 게 revenue랑 order count랑 purchase인데 revenue는 sum이 필요하고 order count랑 purchase는 count의 distinct가 필요하니 우선 revenue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컬럼을 그룹 바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tmp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revenue 구해서 이 컬럼과 이 컬럼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컬럼을 revenue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revenue라는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이 값을 그룹 바이 하면 되겠죠. 그룹 바이 기준은 month. 이제 여기서 month로 입력을 해주고 revenue를 합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6월달밖에 안 떠서 6월달 데이터만 쓰기 때문에 지금 6월만 뜨는데 만약에 좀 더 긴 기간을 했으면 여러 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month를 기준으로 order id와 user id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order id와 user id 해서 고유값이니까 n unique order id에 없다 않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 데이터들을 머지를 해가지고 또 합쳐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한번 머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값을 떴기 때문에 how는 뭐 이거는 디폴트니까 적어 주셔도 되고 안 적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month 이제 month가 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reset 인덱스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 6월달에 revenue와 order와 user ID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지금은 제가 실습을 한다고 좀 이것저것 코드를 막 만든 경향이 있는데 이제 첨부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에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어떻게 보면은 3번이랑 되게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4번, 3번, 4번은 직접 해보시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여기서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챗GPT한테 이 쿼리를 던져주고 이 쿼리를 활용을 해서 파이썬 코드로 변경을 해줘 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다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값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메일 에드워즈 정리가 잘 됐고 위에 있는 값과 지금 형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지만 처음 단계에서 챗GPT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제 코드를 아예 작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아 이건 내가 손으로 할 수 있겠다. 손으로 한번 해보고 챗GPT를 해보고 이 결과를 비교하시는 게 좋지. 아직 단계에서는 챗GPT에 너무 의존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빅쿼리를 활용을 해서 파이썬과 같이 연동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법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제 용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리텐션이나 뭐 피봇 테이블 아니면은 뭐 그런 데이터 분석들, 뭐 A/B 테스트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강의에 앞서서 이제 빅쿼리 같은 거랑 판다스 그리고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의 최종 정리판이 다음 시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3 수업도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